자, 안녕하세요. 정동수의 민법, 민사특별법인데요. 이번 강좌부터는 우리가 많이 쓰는 이 마스터북이라는 거 있죠. 이 마스터북, 요 관계가 있는데요. 마스터북을 제가 지금 테마로는 84개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70강 정도로 해가지고 전체 한번 풀세트로 강의를 하려고 해요. 요 테마, 요 책을 가지고. 그래서 오고 가거나 지하철 타거나 아니면 화장실 가거나 누구를 만날 때마다 휴대폰으로 충분히 볼 수 있도록 무료로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한 10분에서 15분 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정리를 해 드릴 테니까 충분히 1번부터 해가지고 한 70강 정도, 긴 것은 15분 정도 될 거고요. 좀 넘어갈 수도 있지만 짧은 것은 한 5분, 10분 정도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좀 봐주십사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마스터북에 나와 있는 건 전체적 기출문제를 분석을 했습니다만 거의 90%에 육박할 정도로 이 책에서 거의 나온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메가랜드에서 일부러 요걸 일부러 무상으로 무상으로 대가 없이 충분히 볼 수 있도록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꾸준히 봐 오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첫 강인데요. 첫 번째 어떤 걸 볼 거냐면 우리 1페이지를 먼저 봐볼게요, 여러분들. 민법 총칙 부분이에요. 가장 먼저 우리 책 이 부분 가지고 있는 거 있죠? 페이지 수로는 8페이지에 있는 부분입니다. 8페이지를 참조를 하시면 될 건데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걸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뭐가 있냐면 권리취득이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권리취득, 일종의 뭐라고 하냐면 권리 취득이다 할 수도 있고 권리 변동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권리가 변동된다. 그럼 권리가 변동된다는 건 권리 자체가 발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는 변경이 되거나 또는 소멸되는 거 있죠. 요 소멸되는 것을 총칙에서 권리변동 그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험에서는 권리변동이 우리 책에서는 26회 때, 그 다음에 28회 때 요 부분을 시험을 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문제가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참조용으로만 좀 일단 봐주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참조용으로만 좀 봐주십사고 부탁을 드리는데요. 자, 일단은 권리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발생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리가 발생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기 발생, 그 다음에 여기 변경, 요게 소멸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권리가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데 발생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가 원시취득이고 또 하나가 승계취득인데 원시취득은 전주가 없어요. 즉 전에 주인이 없이 내가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원시취득이라 그래요. 그럼 원시취득에 해당되는 게 요 무주물 선점, 주인이 없는 물건을 내가 먼저 선점했다 또는 유실물 습득이요 주었다. 특히 요거 취득시효라고 하는 거 있죠. 요걸 좀 체크할 필요는 있어요. 취득시효는 우리가 점유취득인데 나중에 뒤에 가면 물권법에서 얘를 우리가 원시취득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여기 매장물 발견도 있고요. 여기다 하나 더 쓴다면 우리가 신축 건물 있죠. 신축한다. 건물을 신축한다면 전에 주인이 없는 거잖아요. 전에 주인이 없는 물건을 내가 최초로 취득하는 거니까 이걸 우리가 원시취득 그래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승계란 말을 썼잖아요. 승계 그럽니다. 승계는 전에 주인이 있다 없다? 전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유구한 전통의 문화를 승계받아 앞에 걸 승계받는다라고 하는 건데 여긴 다시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전적 승계하고 설정인데요. 두 개를 구별할 때 간단해요. 이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전이에요. 깨끗하게 이전이 돼버리기 때문에 전주 권리가 소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소멸하고 새로운 권리가 나오는 것이고 설정이라는 건 지상권 설정, 전세권 설정, 내 집에 전세권이 설정됐다고 해서 그 사람의 소유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전적 승계는 다시 특정하고요. 포괄인데 특정은 요 매매를 연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포괄은 상속을 연결해 주세요. 요 두 개만.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 다른 건 아니고요. 요것만 좀 체크해도 돼요. 요 두 가지. 그래서 요 특정하고 포괄 있죠. 요것만 연결할 수 있어도 충분히 시험을 마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설정적 승계다라고 되어 있는데 설정적 승계는 소유권에 기해서 저당권을 설정한다, 전세권을 설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전세권이나 저당권을 설정했다고 해서 소유권 자체가 상실되거나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전적 승계는 전주의 권리가 완전히 소멸되고 설정적 승계는 전주, 소유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소유권이 제한되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개 구별할 때 특정 승계는 매매예요. 그것만 매매로 넘어간다. 포괄은요. 포대기를 싸가지고 다 넘어간다. 가장 대표적인 게 상속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변경에서는 주체 변경, 그 다음에 내용 변경인데 요 내용 변경하고 내용 변경 있죠. 요거 별 표시 하나, 그 다음에 작용의 변경, 요 두 가지가 별 표시예요. 제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고 또 시험에 가장 그래도 나올 만하다 그러면 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요 두 가지. 하나가 내용 변경, 작용 변경인데요. 내용 변경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성질의 변경, 요 성질 변경 있잖아요. 원래 물건 인도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어요. 물건을 갑이 을에게 물건을 이전해야 되는데 물건 인도 채무를 못하다 보니까 채무 불이행이 될 거고 그 바람에 손해배상이 청구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원칙은 뭐라고 돼 있어요? 원칙은 물건의 인도 채무가 뭘로 바뀌었다?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 있죠? 요걸 성질의 변경, 이게 내용 변경이라 그래. 큰 대가리. 요거 잊어먹고요. 요걸로 계산하세요. 내용 변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제한 물권은 뭐냐면 갑이라는 사람의 집에다가 자, 방이 이렇게 세 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을이라는 사람에게 전세권을 내줬거든요. 전세권을 내줬는데 나중에 자, 전세권을 내주면 어떻게 돼? 갑의 소유권이 좀 제한당하고 있다가 전세권이 소멸되면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자기의 소유권이 확장되잖아요. 늘었다 줄었다 고무줄처럼 요게 수량적 변경이라고 하는데요. 요게 가장 대표적으로 제한물권이에요. 제한물권. 이거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작용의 변경이 중요하거든요. 이게 중요한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저당권의 순위 변경이나 등기된 임차권이에요.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 이런 거 해볼까요? 우리가 일종의 저당권 같은 걸 한번 해볼게요. 잠깐만. 요 갑이라는 사람이 자 집을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집에다가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하나 가지고 있었다고. 예, 저당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집에 병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요. 요게 1번 1순위고요. 요게 2순위예요. 2순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요런 게 있어요. 원래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요. 경매로. 그럼 경매로 넘어가면 실제로 만약에 이 경매가 넘어갈 때 낙찰금이 예를 들면 2억이었다. 근데 2억인데 요 갑이라는 사람이 받아야 될 돈이 예를 들면 2억이고 을이 받아야 될 돈이 1억이란 말이야. 빌려준 돈이. 근데 만약에 요 낙찰받은 토지가 2억이라면 가격이 요 1번 저당권자가 2억을 모두 받아가 버리잖아요. 모두. 그럼 요 2번 저당권자 병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받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받아갈 수가 없단 말이야. 그렇죠? 이 사람이 2억을 받아가 버리니까 얘는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됐는데 나중에 경매가 넘어가기 전에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돈을 모두 변제를 했나 봐요. 그럼 변제를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되잖아요. 소멸되면서 1번 저당권이 순위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승진된다 그래요. 순위가 승진됐다. 순위가. 그럼 순위가 승진되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1번 저당이 있을 때보다 없어. 1번이 없어지고 2번 저당권이 순위가 승진되면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게 힘이 바뀌었다. 작용이 바뀌었다. 이런 개념을 잡고 있어요. 또 아니면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요? 어떤 거냐면 자, 어떤 거냐면 이런 거요. 혹시 우리가 그 임차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임차권이에요. 자, 임차권인데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자, 집이 있는데요. 여기에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인데요. 만약에 누가 중간에 2년 살기로 했는데 중간에 주인이 바뀌어요. 병으로. 요걸 우리가 신소유자 그래요. 예, 신소유자 그러는데 그럼 신소유자가 나왔을 때 누구는요? 누가 되죠? 여기 요 을이라는 사람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거 우리가 임차권은 대항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럼 원래 주택 임대차나 상가 건물이 있으면 대항력이 나와요.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그건 조건이 없다면 대항할 수가 없죠. 그런데 임차권도 621조에 따라서 임차권을 등기를 해요. 그럼 임차권 등기를 갖춰 놓으면, 임차권 등기를 갖추면 그때는 대항력이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원래 임차권은 대항력이 없는데 등기가 갖춰지면 대항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게 힘, 작용, 힘이 바뀌었다, 작용이 변경됐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이런 걸 작용의 변경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작용의 변경이다 그러면 요 저당권 순위가 바뀌는 거, 저당권 순위가 바뀌는 거하고요. 또는 요 등기된 임차권이라고 돼 있잖아요. 등기된 임차권은 등기가 안 된 임차권과 비교했을 때 당연히 뭐가 요 힘이 변경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문제, 요 작용의 변경에 이런 거 있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소멸에서 절대적 소멸, 상대적 소멸 나오잖아요. 그럼 절대적 소멸은 요 목적물이 멸실돼서 지상에서 물건이 소멸돼요. 지상에서 물건이 소멸돼 버리니까 없어질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목적물 자체가 소실됐다 그러면 아예 여기에 붙어 있던 예를 들면 전세권이나 또는 소유권이나 또는 저당권 같은 게 있죠. 이런 것들이 아예 없어지면서 전체가 없어지는 거. 이런 것들이 절대적 소멸 그러는 거고, 상대적 소멸이라는 것은 권리 자체가 멸실되지 않고요. 권리 주체가 바뀌는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갑이 집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가 을에게 매매로 인하여 바뀐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갑의 입장에서는 소유권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상대적 소멸이에요. 그래서 지상물 자체가, 요 물건 자체가 아예 없어진 게 아니라 권리의 주체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여기서 우리 시험에서 좀 시험에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라고 강약을 조절하면 요 부분이요. 요거 하나 기억, 이전적 승계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작용의 변경이다라고 하는 거 있죠. 작용의 변경. 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나머지는 상식선에 불과합니다. 그 정도만. 자, 그러면 하나 더 올려볼게요. 자, 8페이지 지문 정리된 거 여기 올라오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런 거네요. 자, 경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헷갈려요. 경매 그럽니다. 경매. 그러면 경매는 뭐냐 그래서 경매는 원시취득이냐 승계취득이냐 그랬더니 승계취득이에요. 승계취득이지. 이 자리에 원시취득이다 그러면 이건 X가 됩니다. 두 번째, 원래의 채무가 이행불능. 자, 이행불능이다라는 게 뭐냐면 채무불이에요. 원래는 물건을 넘겨야 되거든요. 이 물건을 넘겨야 되는데 물건을 넘길 수가 없어요. 이행불능이 돼서 이 이행불능이 물건의 인도가 뭘로 바뀌었어요?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었다. 그럼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었다면 얘는 뭐다? 질적 변경이죠. 일종의 내용 변경. 내용 변경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저당권의 1순위 저당권이 소멸되면서 2순위 저당권이 순위가 승진됐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건요? 작용, 효력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 여기다가 더 쓴다면 아까 등기된 임차권, 요 등기된 임차권이다라고 하는 거 있죠? 등기된 임차권도 일종의 작용의 변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갑이 가지고 있던 소유의 가옥을 을에게 매각을 했어요. 그러면 을이란 사람은 당연히 뭐가 돼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갑이란 사람 입장에서는 소유권을 어떻게 돼요? 소유권을 상실한다라고 돼 있죠?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상대적 소멸 그래요. 상대적 소멸 그러지. 요건 매매가 된 거니까 요걸 권리의 상대적 소멸 그럽니다. 절대적 소멸이 아니라 상대적 소멸이다. 이 정도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첫 시간에 권리 변동이다,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이야기한 거지만 실제 그렇게 처음에 배정될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첫 시간 권리 변동이다라고 하는 거 있죠? 우리 마스터북 8페이지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정리를 합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